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함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정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동의 없는 녹음, 불법 녹음은 과연 법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논리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는 음성권을 침해한다면서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골조였는데 국민 법감정이나 우리나라 사정에 비춰봤을 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은 진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몰래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몰래 녹음한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약자의 유일한 무기는 다 빼앗고 강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고 결국에는 개정안이 철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불법 녹음의 문제는 일단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 문제는 어떠한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이 녹음이 과연 유리한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내가 제출한 녹음에 기반해서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사 문제를 살펴보면 내가 대화에 속해 있으면 녹음해도 현재 법령에 기초 봤을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랑 대화 중인 상태이거나 내가 직접 전화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 녹음은 처벌 대상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 녹음은 결국 도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상당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징역형밖에 없는데 결국 잘 나와야 집행유예인 거죠. 상당히 처벌 수위가 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공개된 대화는 내가 없어도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공개된 대화는 내가 대화자가 아닌데 나한테 들렸으니까 공개된 대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한테 들렸다고 해서 모두 녹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민사 문제를 살펴보면 일단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문제냐면 나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녹음을 판사가 증거로 인정해 줄지 말지의 문제인데 이걸 법률 용어로는 증거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녹음은 증거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녹취록이 꼭 한두 개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더라도 불법 녹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당연히 녹취록을 제출하고 이걸 원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로 인정할지 말지는 자유심증이라고 하거든요. 재판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리 없이 제출되고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인 불법 녹음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의 녹취를 냈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출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나 칼럼들을 보면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신비밀법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배우자 차량에 불륜을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불륜 사실이 녹음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로 제출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배우자랑 불륜녀, 불륜남 간의 대화는 내가 대화자가 아니죠. 사실상 도청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륜 사실이 녹음되어 있는데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고, 상대가 고소하면 나는 처벌 위험까지 있는 것이죠. 결국 민사도 지고 형사 책임도 지고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고 위험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의미로 나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는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출하시는 분도 많은데, 증거로서 아예 사용되지 않으면 장렬히 전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전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웬만하면 증거는 많이 인정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보면 별도로 녹음기를 설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에 불륜 내용이 녹음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인데, 상대방은 당연히 불법 녹음이다 라고 하면서 증거로 쓰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법원은 블랙박스의 메인 용도는 사고가 난 경우를 대비하고자 한 것이지 대화를 녹음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또 별도로 녹음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녹음된 것이니까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면서 증거로 인정하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민사는 웬만하면 증거로 인정해 주려고 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도청된 녹음의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장도 증거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3자의 대화를 내가 녹음하고 증거로 쓰려면은 그냥 녹취록을 제출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다른 증거를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3자 대화를 녹음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서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고소가 이루어지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일단 나만 알고, 그러니까 녹음 틀어주지 말고 이를 기초로 내가 대화자에 직접 참여해서 추가적인 녹취를 하면 새로운 증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대화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해당 녹취록은 증거로서 인정됨에도 큰 무리가 없고 형사처벌도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 증거를 더 마련하셔야지 그냥 제출해서는 위험하다. 꼭 이를 기반으로 별도 증거를 더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대화에 속해 있을 때는 녹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화하고 계실 때는 녹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도청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가 없는 녹음에 대해서는 민사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 가능하세요.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인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에 제출하면 증거로 못 사용할 가능성도 높고 처벌만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다른 증거를 어떻게 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고심하시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법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진실이라며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가 증거로서 활용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사건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사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출할 증거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